영원했던 화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는 수명이 끝나간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화폐의 패권을 지켜왔던 달러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화폐에는 수명이 존재하고 현재 달러는 그 수명의 끝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해하기 위해선 화폐가 뭔지, 돈과 화폐는 무엇이라는 건지, 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 현대 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물론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저는 투자가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에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히 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독자님들께서 화폐의 역사나 현대 화폐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면 이것들도 제 방식대로 영상을 제작해 볼 테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역사 동안 패권 국가의 돈, 기축통화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시나요? 평균 94년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는 약 100년이 되었는데요. 역사적 기축통화의 수명으로만 봐도 수명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로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서든 돈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지금처럼 매우 낮다는 것은 어디서든 돈을 구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이전의 기축통화였던 영국의 금리를 보시게 되면 1940년 결국 금리는 0에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곧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었죠. 1928년부터 전 세계는 장기 침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돈은 무지막지하게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금리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러였죠. 그러면 저 당시 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는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죠. 1944년 주요 44개국이 참가하여 미국이 가장 금이 많으니 미국의 돈을 기축통화로 쓰자고 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돈의 가치는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미국의 금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영국과 금리가 꽤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결국 모든 화폐는 기축통화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금리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는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물가 상승률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시로 저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엔 새우깡이 50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00원인데요. 무려 가격이 30배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새우깡의 가치가 30배가 오른 걸까요? 절대 아니죠. 새우 대신 랍스타가 들어간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 말은 즉 화폐의 가치가 3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물건의 가치에 비해 돈의 가치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금리는 결국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는 순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4% 부근까지 상승하였는데요. 이후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계속 올려서 어느 순간까지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그때가 화폐 가치의 최고점이라는 의미죠. 이제 다시 금리를 보시면 미국의 금리는 1980년 이후에도 조금 더 상승해서 최대 18% 부근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근본적으로 패권 국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봐야만 합니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만 하니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고,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에 돈을 공급해줘야 하다 보니 돈을 찍어서 물건을 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돈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임계점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도 금리도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부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빚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오로지 누군가의 대출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채 사이클과 화폐 사이클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금리는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야만 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투자의 대가인 존 템플턴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영어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만큼은 다르다이다. 시대는 계속 변하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금이 돈이었지만 현재는 다들 전자화폐를 쓰고 산업혁명을 지나며 공급이 효율화되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번만큼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버블 곡선이라는 것을 만든 하이먼 민스키는 버블의 최상단에서는 결국 새로운 논리가 탄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가격이 더 올랐을 때는 탐욕만 가득했고, 이제 거기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달러도 한번 볼까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생긴 일입니다. 근데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국가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죠. 양적 완화라는 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10년 지났는데 양적 완화도 마이너스 금리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행되었고, 현대 화폐 이론, 즉 돈을 무한으로 찍어도 상관없다 라는 이론이 점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들, 분명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달러가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음에도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지금의 달러가 아닌 새로운 달러를 발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은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죠. 화폐의 역사와 현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지,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